우리나라는 왜 로보택시 상용화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규제가 심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 기준이 많이 밀어주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운 게 현실이었던 거고 이런 산업들을 좀 육성시키고자 하더라도 네, 네. 사실 그 부분에 있는 기술보다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자율주행 관점보다는 로봇 쪽에 관심을 좀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다 포니 AI 걸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포니 AI 뭐 소프트웨어를. 네, 그래서 혹은 네. 이제 같이 협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강남에 있는 로보택시 회사가 포니 AI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사실상 좀 낮은 상태다. 자,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주제는요, 바로 중국의 AI 관련된 로보택시 이야기를 네.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CES가 마무리가 됐는데 CES에서도 이런 로보택시 관련된 전기차 많이 좀 화제가 될까 싶었는데 워낙 로봇이 좀 화제였다 보니까 로봇이 약간 좀 밀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첫날에 젠스낭 사실 지금 글로벌 트렌드상에서 젠스낭 CEO의 워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젠스낭 CEO가 이제 본인의 엔비디아가 로보택시 산업에 진출하겠다, 이 자율주행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로보택시 관련돼서 조금 더 주목을 보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말씀해 드릴 거는 네. 미국과 중국 자율주행 최근 근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로보택시 패권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미국은 일단 구글의 웨이모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중국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니, 위라이드, 뭐 아폴로고 이런 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뭐 타보신 거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이제 포니 같은 경우에는 타보려다가 실패를 했었고 왜요?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중국인들에게만 가능했고 외국인들이 타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올해 11월, 작년이었죠. 작년 11월 말, 그러니까 12월부터 정책이 좀 바뀌면서 심천 전역에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탈 수 있게 이제 포니가 배치되었다라고 이렇게 뉴스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제가 나중에 또 심천 갈 일이 생기면은 그때 가가지고 한번 더 타는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알려주시죠.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글로벌 시장 상에서 미국과 중국 기준으로 2026년도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로보택시 관련된 패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웨이모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도 로보택시 산업을 진출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CES에서 이제 본인들도 로보틱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3개 회사가 결국에는 지금 미국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측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의 아폴로가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중국 본토 내에서는 이제 포니 AI가 심천부터 해서 뭐 상해, 광저우까지 이렇게 현재 지금 하고 있고 아폴로고는 어디 회사에서? 바이두 겁니다. 바이두. 네, 바이두가 이제 로보택시 바이두 산업으로 아폴로고가 제일 점유율이 높아요? 그렇죠.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니가 스타트업 기준으로 상장이 되었었고 포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심천 같은 데라 혹은 광저우랑 상해 같은 형식으로 일선 도시에서만 조금 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본토 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동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보택시 관련돼서 되게 꽤나 한 1년 전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끄집어내는 이유가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가 로보택시 관련돼서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자율주행으로 봐야 됩니다. 자율주행 산업들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이제 FSD 관련돼서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장착해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비아디라든지 뭐 화웨이, 포니 AI 그리고 바이두의 아폴로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FSD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싸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라이다를 쓰지 않고 카메라로 쓰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라이다까지 사용하고 카메라까지 같이 사용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보택시 관련돼 가지고도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더 확장성이 빠른 이유가 결국 가격적인 측면을 상에서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비아디의 천신의 눈, 신의 눈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FSD 말고 라이다를 사용하는 중국의 이제 로보택시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중국이 이제 뭐 AI에 대해서도 박준석 전문가님 워낙에 뭐 미국보다 중국이 낫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중국의 이런 로보택시가 미국 로보택시보다 특별히 좀 나은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저도 AI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가 이거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AI가 뛰어난 건 미국이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넘어가기에는 많은 산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적인 차이에서는 중국이 정말 저렴하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똑같은 논리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산업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관련된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비용이 비싸게 된다라면은 사실 우리가 로보택시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 택시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잖아요. 얼마 정도인가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까지 지금 완전 상용화 전이다 보니까 모델링 사업하기 때문에 실상 좀 프로모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에 비해서 한 35%에서 40% 정도 절감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 70%까지 저렴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알파마요라고 해서. 근데 그 알파마요가 정확히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소프트웨어 상에서 사실 좀 다른 새로운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카메라랑 라이다로 갈리지 않습니까? 로보택시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맞습니다. 하드웨어 상에서는 로보택시에서는 카메라와 라이다가 갈리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똑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소프트웨어 자체가 대부분 다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운전자가 지나갔었을 때 뭔가 물체가 다가오면은 멈춰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인지가 됐다라면은 이번에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까지 포함된 기능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율주행들은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장애물 감지됐습니다. 일단 멈춥니다. 가장 빨리 멈추고 운전자나 그 상대방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핵심 아젠다니까요. 근데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AI가 상황 인지, 추론, 행동 하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론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오픈 소스로 풀려 있다 보니까 이 오픈 소스 모델 토대로 해서 아마 엔비디아가 중국이라든지 미국에다가 좀 혜택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또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정말 사실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더욱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자체가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이 부분에 좀 차이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실 내용들이 뭐냐면은 중국은 오픈소스 형식으로 되게 저렴한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화를 위해서 폐쇄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상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상에서도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쓸 건지 앱스토어를 쓸 건지 이 삼성전자에 대한 갤럭시를 쓸 건지 애플에 있는 아이폰을 쓸 건지 이 부분이 갈리게 되는 건데 이전에만 하더라도 지금 요새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갤럭시 같은 경우에 가격이 워낙 저렴했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 비쌌지 않습니까? 이 방식을 토대로 해서 지금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원초 생각했을 때 로보택시를 이용할 때는 결국 비용이 저렴해야지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되어 있는 그런 중국의 자율주행들이 생각보다 매력도가 높은 시장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국 뭐 이런 로보택시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월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간에 기술력에 대한 보완이 채워지려고 해서 그러니까 기술력이 만약에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당연히 이 기술을 원소스로 공개하지 않고 나만의 레시피를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기술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과의 동등한 기술을 현재 가질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무료로 풀어서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뿌리겠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 그래요? 입장을 봤을 네. 때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지는 소비자 생각이긴 하지만 글로벌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중국이 우위에 있지 않냐. 이게 여러분들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이다라고 보시면 중국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로보택시가 지금 어디 글로벌로 확장이 되어 있죠? 미국에는 거의 못 들어가 있죠. 미국에는 못 네.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못 가는데 규제 때문에. 그렇죠. 못 가는데 네.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웨이모, 그러니까 그 구글에 네. 있는 웨이모가 중동 위주로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동과 네. 유럽 그리고 중국 본토 내에서 동남아 시장과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글 웨이모에서도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인 지커랑 협약을 했거든요. 네네. 협약을 한 상태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 본토가 아닌 다른 국가상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토 중인 게 중인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국에다가 중국 기업이 굳이 진출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안 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테슬라에 있는 FSD라든지 네. 혹은 중국 그 구글에 있는 웨이모가 중국 본토 내에서 들어간다 했었을 때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반대 상황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율주행의 정말 큰 무대는 유럽과 중동에서 어떤 국가가 인정받은 것이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게 중국이다. 그게 지금 네.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래요? 미국은 진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챗GPT가 사실 글로벌 점유율이 1위인 이유가 네. 먼저 공개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먼저 그거를 뿌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좋은 면만 보면 더 좋겠지만 사실 전기차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요즘에 뭐 사고 소식도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광고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나 안전이 중요한 로보택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거는 제가 사실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네.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떠한 서비스든 간에 사고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그런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상태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정치적인 것들이나 혹은 기술적인 것들 말하기보다는 결국 돈을 누가 많이 벌 건데 어떤 그래요? 기업이 많이 벌 건데가 네. 핵심 아젠다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서 있는 자율주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니 같은 경우에도 이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전년 대비 89.5%가 상승했고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게 된다라면은 흑자 전환을 하게 될 것으로 우리 관측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회사들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택시 같은 경우라든지 혹은 중국에 있는 AI 서비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기술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GPU라든지 그렇게 높은 비용을 계속적으로 내가면서까지 네.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궁금증이 나오는 거게 되는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해 이제 우리가 그 오라클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부채 관련된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올해 말부터 해서 대부분의 AI 회사들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중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많이 돈을 벌고 있네라고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상에서는 재무제표상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게 중국에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요거는- 화면을 함께 네. 보시면 이제 오늘도 뭐 리오토라던가 BYD 최근에 뭐 BYD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니오나 뭐 포니 위라이드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종목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의문점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볼 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로보택시 산업을 우리가 보는 게 초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그래요? 말하는 주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포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지금 포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2.12% 정도 빠지고 있지만 오늘만 좀 밀리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전에 11월 달에 상장한 이후로부터 주가 자체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포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ADR로만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11월 달 기준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30% 가까이 조정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58%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마찬가지 그 옆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위라이드 같은 회사 같은 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특히나 이런 스타트업 기준상에서는 지금 전부 다 흑자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폰이랑 위라이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좀 생각할 만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율주행 관련돼서 사실 전기차랑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그렇죠. 관련된 두 개의 공통점인 시장을 우리가 좀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느 그게 바로 종목이죠? 결국엔 부품 회사들이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요? BYD라던가 샤오펑이라던가 이런 전기차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기차 브랜드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신 단점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좀 상당히 미진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못 것이 가고 좀 있죠.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네. 결국에는 글로벌 확장성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성행하게 되고 확장성을 넘게 된다라면은 결국엔 전기차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많이 뿌려져야지 결국엔 자율주행 사업들도 그렇죠. 다 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내에서 현재 지금 테슬라를 지금 비아디가 지금 이긴 지 한 4분기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기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저렴한 상태긴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네. 결국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자율주행 시장이고 가장 큰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가 결국에는 BYD 그쵸, 차트인가요? 주목도가 높다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BYD는 너무 주가가 못 가요. 그렇죠. 네. 주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기준 봤었을 때도 지금 그간 잘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우리가 4월 달 이후로부터 8월 달 이후로부터 40%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다음부터 신고가를 갔던 적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아디가 가장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은 내수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출혈 경쟁을 나오게 되는 거고 내수에서 많이 팔아봤자 돈이 안 됩니다. 적자만 발생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형식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수출하는 형태에 있는 데이터가 결국 유럽에 있는 데이터, 동남아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동남아에 있는 진출 속도가 네. 지금 다른 전기차 시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상에서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도와지게 된다라면 비아디의 주가들도 상승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이 포니, 위라이드 그리고 BYD 정도로 축약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에는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가 부품사 말씀드렸잖아요. 부품사. 그렇죠. 어디 부품사 보고 계세요? 같은 경우에는 딱 두 네. 가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되게 많은 부품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결국 1위 하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1위 하는 기업들이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헛사이라는 기업이라고 해서 헛사이가 최근에 엔비디아랑 협업 이슈가 있어서 좀 오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헛사이도 이제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라이다 기준으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사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코드명으로는 0252호 홍콩 상장되어 있고요. 26년도 기준으로는 연간 400만 대 기준으로 400만 유닛을 이제 라이다를 판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 웨이모도 이 헛사이에 대한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헛사이는 지금 차트 보니까 굉장히 우상향 패턴을 아주 예쁘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AI 테크 기업에 비해서는 양호한데요. 헛사이도 근데 최근에 상장한 이후로부터 사실 꽤나 많은 곤욕을 치렀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장한 이후로 많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야 좀 올라왔군요. 맞습니다. 9월 16일부터 뭐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아닙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조정받았을 때 헛사이도 같이 조정을 받은 상태인 거고요. 헛사이도 ADR과 그리고 홍콩 증시 상장이 되어 있는데 헛사이도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채팅창에 또 어떤 분께서 헛사이를 사셨다가 파셨나 봐요. 그래서 왜 팔았을까 이런 또 굉장히 또 자문자답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헛사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라이다 관련돼서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카메라가 이길지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혹은 중국에 있는 라이다 업체들이 이길지 카메라는 라이다냐 맨날 이걸 논쟁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정설은 둘 다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 관련돼서 결국은 부품사들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요. 헛사이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중국 내 공장들도 더욱더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이제 올해 3분기부터 향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이제 광저우에 있는 공장 자체가 개설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산에 대한 캐파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 있는 라이다 업체상에서는 1위가 헛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호라이즌 로보틱스. 사실 호라이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 칩 관련돼서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칩들은 대부분 다 퀄컴 칩을 씁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게 되는데 이 스냅드래곤에 있는 퀄컴 칩이 결국에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고 거기서 지금 현재 경쟁사인 중국의 자체 칩인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전이 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이 칩이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퀄컴보다 한참 낮은 성능을 좀 자랑했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전이 7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전이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퀄리티가 좋은 형식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있는 전기차 회사들도 지금 호라이즌과 협업을 맺으면서 네.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 들어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호라이즌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로보택시 관련된 이야기, 도로 위의 AI 전쟁, 로보택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우리나라는 왜 로보택시 상용화가 이렇게 더디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이거는 저도 네. 이제 업계 관계자들한테 몇 개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규제가 심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스타트업 기준이 많이 밀어주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운 게 현실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차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이런 산업들을 좀 육성시키고자 하더라도 네, 네. 사실 그 부분에 있는 기술보다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자율주행 관점보다는 로봇 쪽에 관심을 좀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다 포니 AI 걸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포니 그쵸. AI 뭐 소프트웨어를. 네, 그래서 혹은 네. 이제 같이 협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다 아.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강남에 있는 로보택시 회사가 사실 그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네. 포니 AI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사실상 좀 낮은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용화가 덜 돼서 관심이 좀 없기는 하지만 이미 글로벌 트렌드니까 중국이나 미국의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기업을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가 그렇게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네. 더 애매한 상황이지만 그래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산업이 상당히 좀 이제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한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로보택시 타고 계세요?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치는 체크해보지 네네. 못했지만 네네. 최근 들어서 관광 상품이 아, 나왔더라고요. 네. 심천을 갔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로보택시 타기. 그렇죠. 로보택시 네. 타기라고 해서 꼭 자국민 아니어도 탈 수 네, 있나 이제 탈 봐요, 수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네. 1월 달부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내 어플 들어가 보니까 외국인 전용이라고 해서 이제 네.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심천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아니 그렇게 심천 자주 가셨으면서 왜 로보택시를 안 타보셨어요? 이제 1월이잖아요. 외국에 허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올해 1월부터 허용이 작년 된 11월부터 거예요? 이제 된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조만간 좀 찍어서 와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찍어서 네. 한번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네. 또 글로벌, 우리는 몰랐지만 글로벌 트렌드인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중국의 또 포니 AI, 위라이드 그리고 헛사이 그리고 뭐였죠? 헛사이와 호라이즌 로보틱스. 호라이즌 네. 로보틱스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하셨고요.